저는 김복래입니다. 올해로 72살이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대학교로 향하는 길이 벌써 10년째네요. 허리가 굽어 걸음이 느리지만 청소 일만은 정말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겨울 아침이면 차가운 바람이 강의동 창문 사이로 쌩쌩 들어와요. 학생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고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며 대걸레로 바닥을 닦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청소부 할머니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한 학생이 유난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야, 거기 물 좀 안 흘리게 닦으라니까! 발 헛디뎌서 다치면 책임질 거야? 따가운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는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냄새난다. 걸레질이나 하지 뭐. 이런 말들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죠.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더 견디기 힘든 건 교수들의 태도예요. 특히 박 교수라는 분은 정말 매정했습니다. 강의실 앞에서 저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청소는 제대로 좀 하세요. 학교 품격 떨어져요. 학생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꾹 참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총장 이상무 씨의 말이었어요. 저는 교직원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불만이 많다던데 청소 인력을 줄이는 게 어떻겠나? 특히 저 노인네는 보기만 해도 낡아 보이네. 학교 이미지에 안 좋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짐짝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이후로는 어디를 가든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저 할머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이도 나이인데 그만둬야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잘못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휴식 시간에는 교정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벤치에 앉곤 해요. 나무가 낡아서 조금 삐걱거리지만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손으로 벤치 표면을 쓰다듬으면서 이 학교 곳곳을 바라보곤 했죠. 어째서인지 이곳이 너무 익숙해요. 마치 제 집처럼 말이에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할머니가 저런 데 앉아 있으니까 더 초라해 보인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무시 속에서도 저는 버텼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번에 학교 설립 50주년 기념식 한다며? 정치인도 온대. 한 학생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와, 대박이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나? 다른 학생이 대답했죠. 총장이 완전 주인공이지. 뭐, 이 학교 세운 게 다 재단 덕분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립 50주년이라니요. 벌써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나 싶어서요. 손에 든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설립자? 누군진 몰라도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지금은 총장이 다 먹여 살리는데 마지막 학생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설립자를 몰라도 된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학생들이 나간 후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 서서 그 위에 남아있는 글씨들을 바라봤어요. 수학 공식들과 영어 단어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죠. 손을 뻗어 그 글씨들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여기가 내가 세운 학교인데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때의 저는 지금처럼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침대 밑에 있는 오래된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가장 위에 있던 흑백 사진을 들어봤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벽돌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20살 남짓했던 저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흙투성이가 된 채 웃고 있었죠. 그때는 이 학교를 세우겠다는 꿈으로 가득했는데요. 남편 사진도 있었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학교 완공을 보지 못하셨지만 늘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복래야, 너의 꿈을 꼭 이뤄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서류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땅을 사고 팔던 계약서들, 건축 허가서, 교육부 인가 서류들이 빼곡했어요.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복래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교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청소일까지 했거든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고요. 푼돈이라도 모으려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고 싶어서요. 학교가 문을 연 첫날이 생각나네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면서 이거구나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일이었죠. 교육이야말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학교가 커지면서 재단 사람들이 들어왔고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교육자에서 청소부로 전락하고 말았죠. 설립자인 제가 이 학교에서 가장 천대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이런 모욕을 당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날 밤 뭔가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설립자는 누군지 몰라도 된다는 말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트렁크 뚜껑을 닫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어요. 50주년 기념식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닐까요? 잠들어 있던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념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어요. 총장실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안에서 회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이상무 총장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어요. 내일 기자들도 오고 정치인도 올 거다. 학교 설립 이야기는 내가 다 정리할 테니 괜히 딴소리 하는 사람 없도록 해.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교수들의 네,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이어졌죠. 저는 걸레질하던 손을 멈췄어요. 딴소리라니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딴소리라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학교는 나와 우리 재단이 일궈낸 성과야. 50년 전 황무지나 다름없던 이곳을 명문대로 만든 것은 우리의 비전과 투자 덕분이야. 이상무 총장의 거짓말이 계속됐습니다. 50년 전 황무지라니요.
그때 저는 이미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예전 기록을 뒤져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알려줘. 미리 차단해야 해. 총장의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어요. 진실을 덮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교정을 걷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5명 정도였는데 모두 비슷한 또래의 남학생들이었죠. 할머니, 여기서 뭐해? 하나가 건방지게 물었어요. 벤치에 잠깐 앉았다가 가려고 해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는데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저 벤치에 할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완전 초라해 보인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들고 있던 음료수를 일부러 바닥에 쏟더라고요. 미끄러워. 할머니, 이거 닦아줘.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도망가 버렸어요. 차가운 음료수가 제 발목을 적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음료수를 닦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복도에서 박 교수를 만났는데 동료 교수와 함께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학교에 매달리는 게 안쓰럽네. 그냥 집에 가서 손주나 돌보세요. 제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노인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동료가 웃으며 맞장구 쳤죠. 그래도 선은 있어야지. 학교 품격을 생각해야죠. 박 교수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교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데 직원들이 저 할머니 언제 그만두는 거야? 나이도 많은데 위험하지 않을까? 하며 수근거렸어요. 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더 상처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학생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할머니, 학생들이 불만이 많다던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오해가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일부러 복도에 휴지를 떨어뜨리고는 할머니, 이거 치워주세요. 하며 지나갔어요. 친구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니까 뭐가 심해. 저 사람 일이잖아.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휴지를 주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견디면서 내일을 기다렸어요. 기념식 날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단지 늙고 가난해서일까? 아니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일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희망으로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기념식 날이 밝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나왔는데 벌써 여기저기서 준비가 한창이더라고요. 화려한 현수막이 걸리고 꽃꽂이도 놓였어요. 기자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트렁크에서 꺼낸 서류들을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오늘이야말로 진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대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 교수들, 졸업생들,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모여 있었죠. 저는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상무 총장이 연단에 올라갔을 때 박수 소리가 우렁찼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총장의 인사말이 시작됐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이 학교는 저와 우리 재단이 세운 것입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5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이곳을 교육의 터전으로 만든 것은 저희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짓말이 당당하게 이어졌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죠. 하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거든요. 우리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명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총장이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가난한 학생들을 돕겠다는 말이 특히 가슴을 찔렀어요. 그건 원래 제가 하려던 일이었거든요. 저는 서류가 든 가방을 꽉 잡았어요. 이제 나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거든요. 뒤쪽에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 모든 성과는 우리 재단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덕분입니다. 총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도 더 커졌죠. 하지만 그때 저를 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청소부가 왜 여기에? 쫓아내야 하는 거 아냐?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총장도 저를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었어요. 그때였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노 교수 한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장도현 교수였어요. 이분은 이 학교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교수 중 한 분이셨죠. 멈추시오. 장도현 교수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저분이야말로 진짜 설립자 김봉래 선생님입니다. 그 말에 순간 대강당이 얼어붙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총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교수들도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고요. 장도현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50년 전 이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학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이분의 첫 번째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장도현이라는 이름을 말이에요. 5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죠.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교수가 되어 있다니요. 대강당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정말이야? 설마 저 청소부가? 말도 안 되는데! 온갖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거죠. 천천히 연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총장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장도현 교수가 나서서 길을 터주었어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분의 격려에 힘을 얻었어요. 드디어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말할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떨렸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50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봉래입니다. 이 학교의 진짜 설립자예요.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지만 계속 말했어요. 50년 전 가난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제 삶을 바쳐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총장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장도현 교수가 막아섰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분의 응원에 힘을 얻어 계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학교는 교육이 아닌 권력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허튼 소리! 총장이 소리쳤어요. 이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일 뿐입니다.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증거라도 있어? 총장이 도전적으로 물었죠. 그 순간을 기다렸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죠. 증거요? 여기 다 있어요. 첫 번째로 꺼낸 건
창립 당시 계약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어 보였어요. 이게 50년 전 이 땅을 샀던 계약서예요. 김복래 명의로 되어 있죠.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총장의 얼굴이 더욱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기부금 영수증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건 학교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모은 돈들의 기록이에요.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피와 땀의 결과죠. 낡은 영수증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세 번째는 옛날 신문 기사였어요. 이 기사 좀 보세요. 50년 전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예요. 젊은 교사 김복래 사제를 털어 학교 설립이라고 나와 있죠. 노랗게 바랜 신문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젊은 시절 제가 벽돌을 나르며 직접 학교를 짓는 모습이었어요. 20대의 저는 이렇게 맨손으로 이 학교를 지었어요. 하나하나 벽돌을 쌓으면서 말이죠.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죽여 사진을 바라봤죠. 기자들은 계속해서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총장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요. 이 모든 서류들이 가짜라는 건가요? 제가 총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50년 전 신문 기사도 가짜고 공식 계약서도 가짜라는 말인가요? 총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장도현 교수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저는 김복래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선생님은 가난한 저희에게 공짜로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밥도 굶으면서 말이죠.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학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희망을 심어주셨어요. 가난해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장도현 교수의 증언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어요. 저는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 학교를 세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서였죠. 가난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재단 사람들이 들어오고 저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죠. 설립자에서 청소부로 전락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알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모욕 주고 무시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총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저건 모두 위조된 거야. 믿으면 안 돼.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 것 같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할머니, 그동안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누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늙고 가난한 청소부의 말을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50주년 기념식에서 거짓말로 역사를 왜곡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거든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서렸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정말일까?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이었죠. 기념식이 끝나자마자 총장과 교수진들은 급히 회의실로 모였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이거 완전히 망했어. 이상무 총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다 끝장이야. 책상을 주먹으로 치는 소리가 들렸죠. 평소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박 교수가 말했어요. 치매에 걸려서 망상하는 거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죠. 그래, 그거다. 총장이 손뼉을 쳤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헛소리하는 거라고 하자. 그리고 저 문서들은 모두 위조라고 해. 악독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른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학생들한테도 말해야겠어요. 할머니가 거짓말로 학교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해서 믿지 말라고요. 모든 교수가 한 목소리로 동조했죠.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압력을 넣어야 해. 이 일이 기사화되면 안 돼. 총장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어요. 우리 재단 힘을 총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저는 문틈으로 살짝 보니까 그들의 표정이 정말 악독했어요. 진실을 덮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죠. 제가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제거해야 할 장애물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그들의 계획이 실행됐어요. 학생 대표 몇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거만한 태도였죠. 할머니, 이런 거짓말로 학교를 어지럽히지 마세요. 학교를 세운 건 총장님입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학생 대표의 말에 뒤에 따라온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진실을 믿지 않으려는 거였죠. 증거라고 가져온 것들도 모두 가짜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 학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교수들의 반응이었어요. 박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착각하시는 거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런 헛소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이 학교는 우리 총장님과 재단이 세운 명문 교육기관입니다. 어떤 거짓말에도 흔들리면 안 되죠. 박 교수의 말에 학생들이 박수까지 쳤어요. 진실이 이렇게 쉽게 왜곡되는 걸 보니 기가 막혔어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 치매 걸렸나 봐. 불쌍하긴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되지. 한 그룹의 학생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왜 거짓말하세요? 우리 학교 명예에 먹칠하지 마세요. 제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증거는 다 가짜라면서요. 진짜 설립자는 총장님이에요. 할머니가 아니라고요. 학생들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50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말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직원들이 모여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 할머니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지나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따가운 시선이 온몸을 찔렀죠.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50년 동안 이 학교를 위해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사람들은 권력자의 거짓말은 믿고 저의 진실은 믿지 않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나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교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다른 행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아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김복래 선생님 어디 계세요? 한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숨었죠. 왜 저를 찾는 건지 몰랐거든요. 혹시 또 다른 모욕을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곧 이해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제가 5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지만 말이죠.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전국에서 모여오셨더라고요. 선생님.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오셨어요. 정말 선생님이시네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죠. 우리가 늦었어요.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요.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글조차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책을 사주셨고 밥을 굶으면서도 저희를 가르쳤어요. 맞아요.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 없었는데 선생님이 공짜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선생님도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어요. 온라인에서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5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업가, 공무원, 선생님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김봉래 선생님 덕분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한 분이 증언했어요. 선생님이 장학금까지 마련해 주셨거든요. 본인 돈으로 말이에요. 기자들이 이 모든 걸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총장과 교수들이 당황해서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이상무 총장이 짜증을 냈지만 졸업생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는 진실을 증언하러 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당당히 말했어요. 김봉래 선생님이야말로 이 학교의 진짜 설립자라고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50년 전 선생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는 모습이에요.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제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생중계까지 나가고 있었죠. 이건 분명한 증거네요. 한 기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5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교육 현장의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졸업생 중 한 분이 큰 봉투를 꺼내셨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십시일반 모은 거예요. 감사의 표시라고 하셨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0년 만에 제 진짜 제자들을 만나니까 감동이 벅차올랐거든요.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한 분이 서류를 꺼내서 기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총장의 과거 비리 기록이에요. 저희가 조사해서 찾아낸 겁니다. 총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학교 예산을 횡령하고 입학 비리도 저질렀어요. 폭로가 이어졌어요. 교수들의 갑질 사례도 차례로 드러났죠.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학생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몰랐던 거니까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죠. 5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며칠 후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육부에서 조사관들이 나와서 모든 걸 철저히 조사했거든요. 제가 제출한 서류들과 졸업생들의 증언, 그리고 새로 발견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였죠. 이상무 총장은 결국 파면됐어요. 횡령과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죠. 50년 동안 저를 속이고 학교를 사유화했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박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도 해임됐어요. 학생들에 대한 갑질과 진실 은폐에 가담한 책임이었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변화였어요. 학생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거든요.
김봉래 설립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모독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정식으로 설립자로 인정받았어요.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죠. 김봉래 설립자님을 학교의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청소복을 벗고 정장을 입게 됐어요. 50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서는 기분이었죠. 강의실에 들어서니까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설립자님. 인사하는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학교는 권력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첫 수업에서 한 말이에요. 배우고,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곳이어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입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가난해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50년 전부터 품었던 교육 철학을 다시 말했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설립자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게요. 진심이 담긴 사과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미 다 잊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과거는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몇 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정 한가운데 새로운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청소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책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봉래 설립자, 가난한 이들에게 교육의 희망을 선사한 참교육자. 그 글씨를 읽으면서 5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긴 여행이 끝난 것 같았죠. 동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옛 제자들, 현재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기자들까지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50년 만에 받는 진정한 인정이었죠. 장도현 교수가 축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이 승리한 날입니다. 김봉래 설립자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했어요. 50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여러분이 그 증명이에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교육자로 돌아왔죠. 비록 늦었지만 진실이 승리한 거예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그날 밤 동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요. 진실은 강합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 이야기가 그 증거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